안녕하세요, 허당입니다. 그 다음에 뭐에 성공해야 이걸 기억했다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아웃풋이 돼야 돼요. 밖으로 인출해 나가는 것까지가 성공을 해야지만 그게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보통 어디까지 하냐면요, 감각 기억까지만? 그렇죠. 내놓을 걸 상상하면서 인풋을 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하기 위한 어떤 링크 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,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위한 링크, 이런 식으로 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링크를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언제든지 뭘 떠올렸을 때 그 링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딸려 나오게 할 수 있어요. 이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.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점검해 볼 만한 것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쓸모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느냐, 이걸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 이것이 북클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, 우리가 북클럽을 활동을 하잖아요.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건 북클럽에서 같이 읽을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,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 더 잘 읽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북클럽을 해보면 북클럽 완전 초보거나 또는 간혹 글을 정말 많이 읽으셔서 완전 다독가, 그리고 사람들하고 동등한 토론을 하기보단 일방적으로 좀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걸 많이 했던 분들은 오히려 토론 준비를 소홀히 해오고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대충 본 다음에 나 뭔 내용 알아?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. 근데 실제 얘기를 해보면요, 토론을 할 때는 우리가 토론 주제도 이렇게 공유가 돼 있거나 독후감이 공유가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어떤 멤버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떤 텍스트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해도 될까요? 이런 말을 할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왜 그럴까? 감각기억을 통해서 읽고 정보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단 현상이라고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이 일어나요.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아리까리한 거죠.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링크를 잘 안 걸어놔서 딸려 올라가게 하는 그 사슬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막 이렇게 레퍼런스를 막 떠올려야 돼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가끔 영화 볼 때 어떤 배우가 나온 그 사람의 영화를 기억하고 싶은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면 배우가 생각이 나면은 그 배우를 검색해서 그 사람이 찍은 영화 중에 고르면 포스터 보고 고를 수 있잖아요. 근데 배우도 생각이 안 나. 그러면 뭐였지?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를 막 떠올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배우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배우의 이름을 알아낸 걸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의 출연작을 찾아가지고 알아낼 때가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링크를 건 중간에 그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떠올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꼭 집어서 기억을 잘 못해서 그래요.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현상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잘 해놨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라도 있는 거예요.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거죠.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요, 나는 요만큼씩만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링크 거는데 이제 좀 공을 들이면요, 이만큼을 복사하듯이 확 찍어서 기억하는 건 못하더라도 그건 별로 좋은 기억법이 아니에요. 왜냐면 통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을 물어보면 답을 못하거든요. 근데 1 다음은 2, 2 다음은 3, 3 다음은 4 이렇게 연쇄적으로 기억을 하면 3 다음이 뭐예요 해서 4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통으로 기억하면 1, 2, 3, 1, 2, 3 다음이니까 4 이렇게 앞에부터 다 해봐야 기억이 나는, 그렇게 통으로 외우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요, 연결을 시키면서 읽으면 돼요. 이거 나 누구랑 비슷했어. 이거는 정말 누구랑 비슷해. 이렇게 연상되는 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도 포스트잇을 써서 붙인다든지, 저는 책에 직접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해요. 그래서 이 책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뇌를 개발하고 교양을 쌓고 만 얼마, 2만 얼마 하는 이 책을 완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지혜로 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포스트잇을 붙이든 막 밑줄을 치든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걸 해보잖아요? 그럼 이 뇌가 학습을 해요. 이걸 자꾸 기억하는 걸 학습을 해요. 그래서 그 연습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뭐냐, 이게 바로 북클럽이라는 그 무대예요. 북클럽이라는 공적인 자리, 심리적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머리가 북클럽에 가서 할 거야 라는 영역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해서 이것을 링크를 걸고 이것에 대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머문 사고와 공부를 하는 것보다
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룹 활동이나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이 지적 활동이 훨씬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옛날에는 1대1 개인지도 이러면 되게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런데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. 생각보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뇌를 확장하고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북클럽을 하는데도 책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어쩌면 이런 절차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읽었으면 기억이 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잘 기억이 나려면 어떤 게 있을까? 기억을 하게 할 때, 그러니까 저장 단계에서요, 이게 더 잘 기억이 나게 하는 데는 우리의 감정, 생각, 느낌, 이런 맥락적인 상황들이 있으면 더 기억 강화가 잘 일어난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사건들이나 내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읽게 된 책들은 기억이 생생한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것을 나와 아주 직접 연관이 있는 어떤 것들과 자꾸 연상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? 북토론에서 얘기해 보는 거. 그리고 써보는 거가 되게 좋겠죠. 그리고 우리 지식들은요, 감각적인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게 이제 시냅스를 통과하고 그게 다시 렘 수면을 할 때, 우리가 잠을 잘 때 이게 막 다시 재구조화가 되고 그걸 다시 이 정보로서 활용하면서 점점 공고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작용들을 하거든요. 이럴 때 연습이 되는 게 뭐냐면 글을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쓴다 이것보다는 내 내면에 있는 생각 또는 내가 했던 경험을 책을 읽은 걸 통해서 다시 봤더니 시선이 이렇게 변했네? 이런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주 견고한 재구조화가 일어나요. 저도 어떤 사건을 봤다가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고서 시선이 변했어. 그래서 그 변한 시선으로 다시 후기를 써봐요. 그러면 생각이 변화하고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한 걸 느껴요. 근데 이걸 더 공고히 하는 게 뭐냐면 그 같이 한 멤버들이 독서 토론 후에 후기를 또 다시 공유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쓴 글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정리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인 목표로 내가 이거를 글을 잘 쓴다, 말을 잘한다 이 목표로 삼으면 부담이 돼서 하기가 힘들어요. 내가 글을 쓴 경험 또는 말을 한 경험이 여러 사람의 공동의 그 경험의 장의 재료로서 쓰인다. 공동의 작품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가끔 드리냐면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하는 거다. 내 생각이 이 큰 그림의 하나의 퍼즐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내가 너무 완성도 있는 글이나 완성도 있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내가 왜 책을 읽는 족족 잊어버리냐?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망각하냐? 여기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렸는데 읽을 때 내 내면의 것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아웃풋을 할 것을 상상하면서 어디서 내가 이 책 얘기를 할지를 상상하면서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서평을 쓰거나 또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재구조화해보고 그걸 여러 사람이 다시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 할 텐데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또 들으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